그럼 함께 들어볼까요? 거리로 나온 이웃들. 이웃 사람들의 실제 모습을 소개합니다. 문화 교육을 통하여 틀림이 아닌 다름을 공유하고 그 다름을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거리로 나온 이웃들 대표를 맡고 있는 김승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거리로 나온 이웃들 첫날이잖아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나리카와 아야라고 합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9년 동안 기자 일하고 2017년부터 한국에 왔는데 그 전에 대학생 때 2002년에 지금 여기 고려대학교로 교환학생 또 1년 하고 그것과 합쳐서 지금 8년 동안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토우코키라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2학년으로 재학 중이고요. 2002년생이고 월드컵이 개최가 되었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규슈의 오이타 출신인데 오이타에서 그때 단시 축구 경기가 개최가 됐었고 그때 제가 태어났을 때도 아버지가 그 경기장에서 일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보면서 뭔가 한국과의 인연도 느꼈었고 고등학생 때 한국어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한일 관계에 앞으로 뭔가 좋은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국에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듣다 보니까 두 분은 한국어 정말 유창한데요.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너무 자연스러워 깜짝 놀랐어요. 근데 한국어를 어떻게 처음에 접하게 되셨나요? 저는 2002년 처음 유학 왔을 때는 한국어 거의 못하는 상태로 왔었고 언어 교환하는 언니가 제가 좀 잘못 얘기하면 다시 얘기해봐 하고 막 다 고쳐주고 막 발음이나 억양이나 막 그런 거 다 잡아줘서 초기에 한국어 잘 하는데 도움 많이 됐었고 그리고 저는 영화를 좋아해서 그러니까 2003년부터 한류 붐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한국 영화는 대부분 일본 자막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사 뜻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한국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고 싶어서 한국어 열심히 공부했던 것도 있고 관심 있는 거를 그 계기로 해서 언어를 배우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트와이스라든지 일본인 멤버들이 이제 참여하고 있는 아이돌 그 그룹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일본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접하게 되었고 그런 문화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저는 일본에 있었을 때는 주로 독학으로 했었고요. 한국에 오고 나서는 서울대학교 어학당에서 9개월 동안 한국어를 배웠었고 작년에 이제 여기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한국에 온 이유잖아요. 아야상이 입사할 때에 아사히 신문이 경쟁률이 보통 한 얼마나 되나요? 입사하고 나서 100대 1이었다라는 얘기는 들었어요. 와, 네. 100대 1. 네네. 와, 100대 1이라는 어려운 회사에 들어가셨는데 한국 신문사 취직하신 것도 아니고 네네. 공부를 하시러 오셨는데 네. 회사를 1교에 그만두고 오신 게 너무 궁금해요. 사실은 처음부터 프리랜서 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저는 반대로 회사원보다는. 막상 프리랜서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어렵고 사회적인 경험도 지식도 부족하고 하니까 기자라는 일은 아버지가 잡지 기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자라는 일이 약간 친근감이 있었고 들어가긴 했는데 그 나라에서 근무했을 때 나라국제영화제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신수원 감독님이라는 그 한국 감독님 그 통역 맡아서 했었는데 저는 그때까지 한국 영화는 좋아하지만 취미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감독님이랑 얘기하다가 감독님은 아야는 좀 나중에 영화 일을 할 것 같아 막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런가? 영화도 일로 할 수 있는 건가? 라고 처음 생각하게 됐고 한 몇 년 동안 아사히신문에서 일하면서도 그 문화부에서 권준호 감독님 일본에 오셔서 인터뷰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한국 영화 취재를 하다가 이걸 좀 전문성 있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2017년에 아사히신문 그만두고 그러니까 동국대학교 영화연사학과 석사과정에 들어갔는데 배우면서 기사 쓰면 되겠다. 그러니까 전문 기자 하는 것 자체가 꿈이었어요. 네. 저는 일본에서 진학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때까지는 있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한국 문화라든지 한국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갖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목표가 저는 뚜렷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치라든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장래에는 교수가 되고 싶다라는 이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부터 그래서 3년 동안 한국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고 이렇게 오게 됐네요.
호기상실은 그런 학생들이 많나요, 일본에? 교환 학생이라든가 그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장기간이 아닌 단기간으로 오시는 분은 많은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오시는 거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죠. 처음에 힘들었던 부분은 그쵸, 뭐였어요? 그쵸. 한국에 관계 있어서? 많이는 지금도 발음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발음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음 발음이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로 할 때 오에다가 이음이 있는 발음 제일 어렵고, 그래서 지금 통역하는데 통역 그 단어도 발음하기 어려워요. 아무래도 발음은 일본어에 없는 발음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안 되는 이제 발음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강릉 그리고 공령 받침이 연속이 되는 것들은 지금도 못 하고 있고 두 분이 지금 발음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룡이잖아요. 네네. 공룡 발음 한번 해보시겠어요? 건영. 공령 네, 두 분 다 90점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저도 제대로 발음한다고 생각하고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여러 번 물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잘 발음 못 하는구나. 특히 지명 얘기할 때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로 갈 때 전로라고 하고 택시 운전 기사님 하면 다시 얘기해도 똑같이 발음하니까. 발음 중에서 특히 이런 발음이 어렵다는 게 있어요? 상시어 그게 들어가는 단어들은 계속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주소가 상시어시 들어가는 주소인데 그러면 택시 탔을 때 그 기사님한테 그걸 전달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몇 번을 이제 말씀드려도 기사님이 못 알아 들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제가 뭔가 개선이 되었는지 한 두세 번 말하면 전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한국어 실력이 조금씩 이렇게 향상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체감하였고 지금 열심히 발음은 계속 줄일 때까지 한국 생활하면서 뭐 즐거우거나 아니면 힘들거나 혹은 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어려웠던 거는 그 뉘앙스 차이.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저는 오해를 많이 했었는데, 고려대 다녔을 때 하숙집에 살았었는데 제가 나갈 때마다 하숙집 아저씨가 어디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인사말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진짜 어디 가는지 물어보는 줄 알고 목적지를 얘기해야 네네네. 왜 맨날 어디 가는지 물어보지? 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뉘앙스 알기까지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만족스러웠던 게 있는데 한국 분들은 일본인들보다는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한국의 문화가 조금 더 적합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이제 체감이 되었고, 그러니까 제가 친구랑 이제 사귀면서 느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어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어로 말하면은 약간 한국 분들이 그게 그래서 뭔가 결과적으로 어떤 걸 원하는데 답답하다. 네. 이렇게. 그런 이게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국은 조금 더 일본에서 이제 이야기할 때보다는 그래도 있는 그대로의 저의 화법으로 이야기해도 되는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면서 화법이 바뀌었어요. 속에 있는 말을 다 드러내는 친구 되기도 쉽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은 친구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는 호기상의 성격은 한국에 생활하기 좀 편하시게 되겠죠. 네. 그래요. 아이나상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이 많다. 한국 사람들이 다정하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추석이나 구존 때 일본에 안 가고 한국에 있으면 한국 친구들은 외국인이니까 혼자 있을 거다, 쓸쓸할 거다, 막 먹는 것도 없을 거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전 같은 것도 배달해주고, 코로나 때는 격리를 2주 동안 했어야 했잖아요. 그때도 집에서 있으면 먹기 힘들 것들을 좀 배달해주고, 사실은 일본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 가정 외에 그렇게까지 안 해주거든요. 네, 그런 거 느낄 때마다 되게 행복하고. 요즘은 조금 나아졌지만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명절에는 아예 문을 닫아지 버리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지금 음식 구하기도 쉽지 않고 일반 식당들도 대부분 문을 닫히고 있기 때문에 아야상 처음 오셨을 때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거의 짜장면 배달 외에 거의 없었어요. 진짜. 그래요. 네. 또 다른 어떤 에피소드는 한국에 와서 좋았다 이런 또 뭐가 있을까요?
일본은 좀 느리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한국에서는 일단 핸드폰 번호랑 외국인 등록증만 있으면 되게 모든 게 빨라요. 또 일본에서 며칠 걸리고 막 절차도 복잡하고 막 그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잘 알죠. 그쵸, 그쵸. 저도 이제 두 분 주재하면서 겪었던 건데 처음에 갔을 때 스마트폰을 구하려면 일단 집 주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 주소가 있으려면 거꾸로 스마트폰 주 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뱅글뱅글 돈 적도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주소를 구해가지고 일단은 스마트폰을 만들고 그다음 주소를 해가지고 두 개가 연결됐는데 아무튼 그게 며칠 걸렸어요 실제로. 그런 거에 비하면 한국은 정말 빠르다. 짜장면 같은 경우도 바로 배달 오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배달 왔다가 가지러 오는 것도 빠르더라고요. 제가 반밖에 못 먹었는데 가지러 와가지고 막 엄청 그러셨어요? 열심히 먹고 막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래요. 빨리빨리 문화 참 좋은 것도 있고 네네. 또 힘든 것도 있고요. 불편한 게 있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사는 그 일본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임대 계약하면 월세가 안 오르거든요. 살고 싶은 만큼 살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또 나가라고 갑자기 나가라고 하기도 하고 그건 것 때문에 좀 힘든 일이 많았는데 이게 여기 그 제가 최근에 일본에서 낸 책인데 여기에는 그런 생활에서는 그 부동산 문제라던가 좀 힘들었던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그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배경에 한국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또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소개하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일본 문화 혹은 한일 문화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더 많은 얘기를 듣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세노 다음에 만나요.